호주머니에 돈만 많이 들으면 그냥 장땡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이는 자영업자를 완전히 그냥 묻어버리려고 작정한 거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좋은 것으로 기록을 세워야 뭐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기분이 좋을 텐데, 이놈의 건 이 문재인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허구한 날 이 좋지도 않은 것에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일 확진자가 역대 최고 수치인 1275명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수도권의 초비상 상태입니다. 연일 1000명이 훌쩍 넘는 이 확진자 중에 서울, 경기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수도권에서만 무려 1000명 가까운 이 81%를 기록했고요. 비수도권에서 23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방역 모범국이라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길래 당신들 말하고 틀리게 확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지 말을 한번 해보세요. 7월 1일부터 마스크 벗고 휴가도 가고 추석에는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면서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날 판인데 이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많이 했고 방역을 잘해가지고 마스크도 벗게 해주고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도 풀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장님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렸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터진 후에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를 기록을 했고요.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고려 중이라고 하면서 4인 모임에서 이제 6시부터 3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런 걸 검토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영업자들 간의 분노가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버틸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연예계 쪽에서도 뭐 걸그룹, 이 브레이브걸스인가요? 이것도 뭐 여기도 지금 음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중지하게 됐고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대백화점 확진자도 지금 69명이나 더 늘어가지고 강남이 지금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이 국내 최고예요. 이런 쿠팡 물류센터도 확진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초비상이고 육군 훈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구의 주점에서도 지금 15명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또 이거 전수조사하면 또 엄청 나올 거예요. 하기는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솔직히 드러난 것만 이렇죠. 주변에 보십시오.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이거 싹 다 검사해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이 전 세계 해외 토픽감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말로만 무슨 모범국이지 말이야. 거짓말 치면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검사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이 정도예요. 자,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만 때려잡지 말고 장사를 일단 좀 우선 하게끔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빨리 풀으란 말이에요. 10시까지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퇴근 후에 2-3시간 동안 사람들이 확 몰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리는 손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업주들도 힘들고 확진자도 훨씬 많이 느는 거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알겠어요. 이런 거는 시간을 넣어줘야 여유를 가지고 뭐 8시에 만나자 10시에 만나자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지. 이 2-3시간만 딱 영업하니까는 퇴근하고 그 시간만 확 몰리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델타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그냥 스치면 그냥 10몇 초 만에 5m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감염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지어놓은 얘기예요. 거기에 또 민주노총까지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노총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집회를 두고 현 정치권에서 이 최근에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 확진자 확산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민주노총이 확진자는 없다라고 선을 딱 긋고 또 희한한 얘기들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없다면 없는 거죠. 뭐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들 말이 곧 법인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완전히 무대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국민, 국가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해요. 일단 유승민과 송영길 대표 등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코로나 감염 확산과 이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결지으려 하고 그걸 마치 확산의 책임이 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대고 책임론을 내뱉고 있다라면서 이 두 사람 유승민과 송영길 이 사람은 향후 최종 결과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겁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겁박을 하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이것들이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거들먹대고 있어요. 자, 저도 자영업을 약 7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5월 달까지 했는데 이 문재인 때문에 쫄딱 망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작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직원들 못 구해갖고 급기야는 내가 빵 만들고 커피 만들고 오픈 마감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까? 파리바게뜨를.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을 다 날렸어요. 중고값 장비 170만 원 건지고 4억 9천을 다 달린 사람이에요. 자, 저를 비롯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핵심 이유가 뭐겠습니까? 삼척 동자도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듣도 보도 못한 이 문재인식의 소득주도 성장과 급격한 임금 인상 아닙니까? 이거 경제부총리 초대 누굽니까? 김동연 아니에요? 김동연. 이런 거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니 정신 나간 정치꾼들. 아유, 다 떠나서 자, 또다시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을 이 문정권 이전으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기준의 최저임금인 8,720원에서 무려 23.9%, 그러니까 24%죠. 24%를 상승한 1,800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보니까 902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9,173원이에요.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이거보다 더 되죠. 왜냐면 주유수당, 무슨 각종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이 벌써 진작에 훌쩍 넘었어요. 일본을 뛰어넘은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 정도 인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꼴랑 1엔, 1%가 아니라 1엔 인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의 민주노총은 대책 없이 저렇게 24%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자영업자를 완전히 그냥 묻어버리려고 작정한 거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인데 이렇게 또 임금 인상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월급 어떻게 줄 거냐고. 당신들이 줘?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은 지금 코로나고 뭐고 없다니까요. 국가고 국민이고 없어요. 다 지들 그냥 밥그릇 챙기고 지들만 호주머니에 돈만 많이 들으면 그냥 장대구로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무조건 지들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노총을 해체하는 건 제가 반대입니다. 해체시키는 것보다 노조가 있어야 돼요. 노조가 없으면 이 기업들의 횡포가 또 횡행하기 때문에 노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외국처럼 일을 안 하면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외국 같은 경우 집회나 시위, 노사분규를 하더라도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돈을 못 벌어온다고 집에서 그냥 바가지를 긁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하다 그냥 가요. 하나 둘씩 떠나.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산이 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거나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대한민국의 노조들은요, 일도 안 하고 지들 수틀리면 나와가지고 만약 길바닥에서 하루고 한 달이고 그냥 파업하고 집회하고 노사분규를 해도 길바닥에 들어 누워서 막 그냥 거품을 흘려도 돈을 따박따박 다 주니까 저런 짓거리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한 만큼 월급을 그냥 싹 다 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그리고 저런 짓거리를 일도 안 하고 한다면, 그래서 기업에 피해를 준다면 월급을 그냥 싹 다 그냥 깎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알아서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노총 저런 단체를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노총 손보려다가 저것들이 그냥 거품을 흘리고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윤석열을 꼽아라고 그냥 실명으로 제시해가지고 수사팀장으로 앉혀놓고 그냥 온갖 조작날조로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1년만 하고 2년만 하고 탄핵이 되더라도 그냥 싹 다 그냥 법을 개정하고 만들어갖고 이렇게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체가 답이 아니라 관련법을 만들든지 개정을 해서라도 저런 짓을 못하게끔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게 되면
기업에서 또 반대로 또 행포를 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보수가 집권을 하더라도 싹 다 없애면 안 돼요. 한 7대3, 8대2 정도로 보수와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견제 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는 거지, 싹 다 죽이고 보수만 있으면 이것도 또 독재가 되는 겁니다. 단 8대2, 7대2로 보수가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수가 집권을 해야 된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울도 한쪽이 무거우면 축 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균형은 잡아야죠.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끔. 자, 그래서 다 떠나서 지금 기존 코로나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 플러스의 영향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델타 변이 플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또다시 강탈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아예. 시장에 뭘 사러 가지도 못해요. 살 거 있으면 경찰에게 전화를 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사다가 준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나름 이런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 공산 국가에서 장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거는 한꺼풀 벗겨보면 이건 뭐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생각 안 해요. 능력도 없어요. 할 마음도 없고 지들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력갱생으로 코로나를 극복해야 돼요. 마스크 잘 쓰시고 개인 위생에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보수 어르신들, 이 나라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경제력이라든지 안보 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힘을 모아서 지켜내고 재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